최신 회차를 리뷰 및 분석하고 다음 화의 전개까지 함께 예측해보면서 드라마의 재미를 2배로 느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상아와 남진이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이 결혼은 사랑보다 이해관계로 묶인 관계라는 거. 진짜 의미 있는 장면은 그 뒤, 바로 소우와 선주의 따뜻하고 잔잔한 재회였습니다. 상아 남진이 우리 이제 부부야 하며 겨우 체면치레하고 있는 사이, 진짜 힐링 포인트는 바로 선주의 새 사무실을 찾은 소우의 등장. 소우는 조용히 화분 하나를 들고 찾아오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드라마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이건 그냥 인테리어 장식이 아니라 새 출발에 대한 응원이자 이제는 나도 너와 함께 진심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작은 고백 같은 거였죠. 그리고 소우의 대사 한마디, 오늘의 명장면. 이거 보니 옛날에 건축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집을 짓고 싶었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잊고 있었네요. 와, 여러분, 이건 그냥 회상 멘트가 아니라 소우가 마음을 바꾼 결정적 계기를 드러낸 대사였어요. 과거의 꿈, 사람을 향한 진심, 그걸 선주와 함께 다시 떠올렸다는 점에서 이 장면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감정선의 리셋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드디어 진상아가 법적 안의 타이틀의 권력까지 얹어서 진짜 폭주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남진이 진건축 사위가 되면서 상아는 완전히 판을 잡은 듯 행동하죠. 문제는 이 판이 권력 남용의 장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 장면, 상아가 소우에게 대놓고 명령하듯 말합니다. 앞으론 전 팀장한테 업무 지시받아. 아니 이게 뭔 상황? 회사인데 지금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전 남편에게 갑질을 시전 중입니다. 근데 소우 역시 가만히 안 있죠. 피선주 씨 내보내고 이젠 내 차례니? 말끝마다 칼날 장착, 팩폭 시원하게 날립니다. 여기에 상아 본격 폭주 시동 걸죠. 이혼한 전 와이프 회사야. 그 와이프가 재혼까지 했어. 눈치가 있으면 그 남편한테 좀 꿇어줘야지. 이건 그냥 회사에서 사적인 감정으로 갑질하는 완벽한 사례죠. 심지어 천해고하니 능력 말고 가진 거 없다느니 인신공격 플러스 계급폭력 플러스 과거비와 종합선물 세트를 퍼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명장면은 그 모든 걸 듣고도 소우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장면이었어요. 당신이랑 헤어진 거 정말 너무 잘했다. 진짜 박수 나오는 순간 아닙니까? 아무리 말폭탄을 쏟아내도 저 한 문장이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오늘 소우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냥 이제 당신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끝이라는 걸 고요하게 선언했죠. 그럼 이어서 예고편 기반으로 다음 회차에 대한 내용도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번 회차 예고에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가장 찡하게 만든 순간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요? 김소우가 진중배 대표에게 사직서를 내미는 장면, 단 한 줄의 대사로도 분위기가 단숨에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소우의 복잡한 감정과 결심,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가 모두 녹아들어 있었죠. 그리고 진중배 대표의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짧은 말 속에 당혹, 안타까움, 불신까지 모두 들어있었어요. 이제 이 장면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소우는 그동안 진건축에서 능력으로 인정받아왔고 무엇보다 대표 진중배에게는 믿고 의지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사직서를 낸다는 건 단순한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상황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상하의 복수극, 그리고 피선주를 내쫓고 소우를 압박하는 본부장 권력 남용, 거기에 진중배가 상하와 남진의 결혼을 막지 못한 책임까지 더해지며 소우 입장에선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진중배 대표의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반응은 단순한 놀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소우의 불만과 사내 권력의 불균형, 선주와의 사건들을 알고 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소우가 실제로 행동으로 나서 사직서를 제출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즉, 이 대사는 자기 책임에 대한 충격이자 그동안 놓쳤던 신뢰관계의 균열을 인지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우는 상하나 남진처럼 복수를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직서라는 방법을 통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즉, 그는 이 회사와 상하의 방식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자신의 능력을 쓰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거죠. 무엇보다 이 사직이 단순히 회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피선주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첫 발걸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진중배 대표의 대응입니다. 만약 소우의 사직서를 그대로 수리한다면 그는 진건축 내부의 마지막 양심과 균형추를 잃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중배가 이 사직서를 기점으로 진상아 남진의 행보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한다면 반격의 서막이 이 장면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하가 진건축은 내 거야 라고 착각하는 지금 대표가 직접 나서기 시작한다면 권력 구도에 대격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진절머리 나도록 갈등과 배신, 질투가 난무했던 와중에 선주가 소우에게 건네는 진심 한마디 우리 같이 일해요. 단순히 일하자는 제안이 아니에요. 이건 선주가 김소우에게 건네는 신뢰의 제안이자 감정의 회복 선언,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 인생 이막의 출발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선 선주가 김 실장, 우리 같이 일해요 라고 말하는 장면, 이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선주는 그동안 누구보다 고단한 시간을 보냈죠. 횡령 누명의 해고, 위기, 사직서 던지고 나와서 다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소우는 선주의 결백을 증명해주며 다시 한번 믿음을 줬고 이제 선주는 그 고마움을 기회와 동행이라는 방식으로 보답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안은 단순한 업무 제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서로 기댈 수 있는 동료로, 파트너로 나아가보자는 마음의 문을 연 표현이기도 해요. 예고에선 소우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이 장면 짧지만 정말 강력해요. 왜냐하면 소우는 앞선 1파트에서 사직서를 내며 회사와 작별했어요. 그 말인즉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멈춘 상태라는 거죠. 그때 선주의 같이 일하자는 말은 마치 여기 있어줘요라는 따뜻한 손짓처럼 다가온 거예요. 그 미소는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 즉 그래요, 이제 나도 당신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싶습니다 라는 감정적 수락입니다. 기억하시죠? 선주는 이미 자신의 브랜드인 선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에요. 선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선주 본인의 이름에서 따온 정체성과 시작의 상징이에요. 이 회사는 단지 사업체가 아니라 선주의 자존감, 주체성, 그리고 과거의 눈물에서 벗어난 완전한 독립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소우라는 동반자가 함께한다는 건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 감정적, 현실적으로 새로운 삶의 페이지를 여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예전엔 소우가 선주의 상사였죠. 업무적으로는 선후배였고 감정적으로는 선주는 소우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늘 일이라는 틀에 갇혀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구조가 달라졌어요. 회사를 떠나고 개인의 삶을 개척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 제안은 업무 제의인 동시에 관계 제안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 보자. 자, 그럼 여기서 다음 화 예측 들어갑니다. 소우가 선주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둘은 진건축과는 다른 새로운 인테리어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건축 vs 선, 인테리어, 감정도, 경쟁도 다 가진 남녀의 로맨틱, 프로페셔널 대결 구도, 상하, 남진 라인과 선주, 소우 라인의 운명적 충돌. 이건 단순한 감정 회복이 아니라 전쟁의 진영이 완전히 재편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바로 진상아가 어떤 남자에게 당신 정체가 뭐예요? 라고 묻는 대목이죠. 바로 순애의 과거 남자 건암입니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이 장면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대사가 아니라 진상아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깊은 의문을 건드리는 시작점이에요. 왜냐? 지금까지는 아무리 상아가 분노하고 질투하고 폭주해도 그래도 나는 대표님 딸이야 라는 명확한 정체성의 방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사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 방패마저 흔들리는 상황이 시작되는 거죠. 이 대사 그냥 막 던진 말 아닙니다. 진상아가 결혼식에 앉아 있었던 사람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순애와 가까운 듯 보이고 결혼식에 초대받을 정도로 친밀감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 어딘가 낯설고 수상한 기운이 풍긴다. 게다가 어머니인 순애는 그 인물에 대해 명확하게 소개하지도 않고 모든 걸 슬쩍 피해가듯 행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아는 초기 발동한 거예요. 혹시 나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건암의 반응입니다. 상아가 돌직구를 던졌는데 건암은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유롭게 웃으며 말하죠.
나 닮아서 똑 부러졌구만. 이 말 그냥 칭찬 아니에요. 상아는 지금 자기를 닮았다고 한 거예요. 자신을 전혀 모른다는 듯 굴던 사람의 입에서 닮았다는 말이 나오면 이거 거의 출생떡밥 확실시라고 봐야죠.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 장면을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혹시 이 남자가 진짜 상아의 생부? 아니면 최소한 출생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 혹은 순애의 과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관찰자이자 당사자? 어느 쪽이든 순애가 지금껏 숨겨온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 상아는 질투, 분노, 사랑, 욕망 등 수많은 감정에 휘둘리면서도 자기 정체성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는 대표님의 딸이다. 나는 진건축의 상속자다. 내 자리는 누구도 못 넘본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왜 진중배는 선주를 더 감싸는가? 왜 순애는 그토록 과거를 감추려 드는가? 왜 거남 같은 수상한 인물이 주변에 맴도는가? 이 질문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상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 이후 어떤 전개가 이어질까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상아는 순애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고 독자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친딸이 맞는가? 이 남자 거남은 왜 내 주변을 맴도는가? 혹시 선주가? 이런 의심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순애도 더 이상 감추기 어렵고 거남은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흐름은 진중배에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 시점이 바로 진상아의 몰락과 선주의 재등장이 겹치는 결정적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진상아라는 인물이 드디어 감정적으로 완전한 붕괴를 보여주는 시점, 그리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짜증의 정점을 찍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대사, 그냥 욱해서 던진 말 아니죠. 진상아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그동안 쌓아온 억눌림과 모순의 총결산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외롭고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해? 왜 당신은 나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았어? 왜 선주는 자꾸 잘 나가고 나는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건데? 이 모든 감정이 결국 엄마 때문이야 로 압축된 거죠. 마치 세상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 화를 쏟아내는 것처럼요. 이 장면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감정의 폭발자의 일, 정체성 붕괴자의 일, 외로움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입니다. 상아는 언제나 모든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 있어도 엄마는 아니야 라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순애는 늘 대표님 눈치를 보고 선주를 의식하면서도 딸 상아를 끝까지 밀어주지도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애매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 상아는 엄마를 믿으면서도 미워하고 기대하면서도 원망하는 이중적인 감정을 키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는 사실 엄마가 나한테 왜 이러는데? 왜 엄마가 날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라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이 장면에서 상아는 울고 소리치고 절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상대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동안 상아는 뻔뻔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어요. 잘못을 해도 당당하고 잘못을 들켜도 뻔뻔했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내가 망가졌고 망했고 인생이 엉망이 됐어 라고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즉, 이건 상아의 감정적 몰락 플러스 서사적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순애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만약 순애가 상아의 말에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면 모녀는 완전히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상아는 이미 감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한계점에 도달했거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진상아가 전화통화 중 폭발하며 죽는다까지 외치는 무시무시한 장면. 근데 그 와중에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한 줄. 너 뭐하니? 시청자들 모두가 심장 멎을 뻔했죠. 이건 그냥 반전이 아니라 완전히 분위기를 뒤집는 서스펜스 플러스 블랙 코미디 플러스 감정적 몰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진상아의 성격,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죠. 질투 폭발, 권력 남용, 거침없는 말폭탄.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시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면 죽는다고. 이건 그냥 분노를 표현한 게 아니라 직접적인 위협이자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죠. 진상아는 지금 자신의 주변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며 어떻게든 위협과 공포로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상아가 폭주 중일 때 조용히 다가와 뒤에서 들린 한마디. 너 뭐하니? 순간 진상아는 얼어붙고 전화기 너머로 쏟아지던 분노는 말 그대로 급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 대사는 간단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거의 공포 영화급 반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질 정도로 아이러니한 순간이기도 하죠. 폭주하던 주인공이 갑자기 혼자만 몰입한 연극 속에서 끌려 나오는 느낌. 말 그대로 정신 차려 소리 제대로 들은 겁니다. 이제 진짜 반전이 터지는 지점. 상아가 뒤를 돌아보며 놀란 이유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전남진 어머니의 연애라는 것. 이 설정 미리 알고 봐도 충격이고 모르고 봤다면 어라? 누군데? 하며 긴장감이 확 올라가죠. 그리고 중요한 거니 인물이 심순애와 과거사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고 진상아의 출생 비밀에까지 관여된 인물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복선과 비밀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서사의 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단순히 상황이 웃기거나 놀라운 게 아니에요. 진상아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를 감싸주던 엄마와 대표까지 멀어지고 회사 안팎으로도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내 감정을 표출할 통로가 협박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 이건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인물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런 상태일수록 서사의 비밀은 무너지는 인물 주변에서 터지게 되어 있죠. 이 장면 이후 가장 유력한 전개는 뒤돌아본 상아가 그 여성과의 대화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접하게 되는 것. 그 입에서 내가 듣지 말아야 할 걸 듣게 되는 출생 비밀 또는 순애의 과거 혹은 진중배의 진심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진상아는 이제 더 이상 대표님 딸이라는 무기조차 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몰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 회원님, 멤버십 가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